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인테리어를 스케치업과 AI를 통해서 한번 시리즈화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아파트 25년 트렌드에 맞게끔 거실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렌드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스케치업 만든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AI 렌더를 1시간에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길죠? 뭐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AI 통해서 미드저니 혹은 클릭 통하여 이렇게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잖아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벽체 공간 사이즈 부분을 만든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참고한 것은 25년 현재의 아파트들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리즈는 아파트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벽체 사이즈부터 먼저 재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를 우리가 그냥 대충 가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세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이 가로 사이즈보다는 세로 사이즈가 더 길 겁니다. 근데 뭐 아파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보통은 얼마 정도냐면요. 뭐 4,500에서 뭐 5,000 정도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 4,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이미지에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벽체 만들기를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면이 필요하겠죠? 도면이 필요한데 도면이 없으니까는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는 4,000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000 정도 잡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가로는 4,000 그리고 세로는 5,000 정도 잡는다고 했죠. 자, 이분을 지우고요. 항상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는 탑뷰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탑뷰에서 평면을 그린다 생각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위를 꾹 눌러서 약간 3차원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나서 R입니다. 사각형을 눌러서요. 원점을 찍고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V12는 위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로는 얼마를 했습니까? 가로 요쪽은 4,000으로 잡자고 했죠. 4,000 그리고 쉼표 5,000 엔터 하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뷰가 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라 생각하시고요. 복도를 하나 하고요. 부엌도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예를 들면은 복도의 경우는요. 사각형 요렇게 하나 그래 여기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9,000 쉼표 2,000 해서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M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동이 되겠죠. 미드 포인트를 집어 가지고요. 어떻게 얘를 요렇게 해서 여기 중앙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는 거니까 대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뷰각이 나올 거예요. 원래라면은 부엌도 만들어 주는 게 맞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상의 복도를 한 개 만든다.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도면에서 한다면요. 여러분들 부엌도 있고 뭐 있을 테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뭐 없으니까는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부엌이야 하고 하나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사각형 요렇게 내가지고요. 얼마 할까요? 가로는 뭐 6,000 정도 할까요? 6,000 세로는 5,000 정도 해서 얘를 똑같아요. M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중앙에 해주면은 뭐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들어갔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 E 눌러서요. 요렇게 지워주면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벽체를 그려줄 건데 벽체 두께는 우리가 얼마 잡을 거냐면 200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를 눌러서요. 바깥으로입니다. F는 옵셋이 되겠죠. 얘를 눌러서 바깥으로 얼마? 200 엔터 해주시고 내부의 면을 지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형태 나왔죠. 제가 이 부분을 그린 이유는 뭐 복도를 하겠다, 부엌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카메라 각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두께를 줄 때는 자, 아이소비로 변경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좀 편할 겁니다. 여기서 P를 눌러서요. 위로 얼마 할 거냐? 아파트니까 2400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2400 해주시고 어떻게? 스페이스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트리플 클릭해서요. 메이크 그룹을 먼저 해줍니다. 어떻게? 그룹을 한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태그를 해야 되겠지만 태그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카메라 뷰를 좀 잡아봐야 됩니다. 자, 카메라 뷰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주공간을 할 때는요. 보통 뷰가 이렇게 보는 뷰가 많고요.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거실과 부엌과 복도가 다 포함되는 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거실이만 하니까요. 안내선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얘를 이용해서요. 바닥면 선을 찍고요. 요 선을 쭉 움직여 중심에 걸리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찍어서요. 대략적으로 요 선을 따서 요 정도로 갑니다. 어떻게? 뷰각을 위해서는 약간 뒤로 가야지만 뒤가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 포지션 카메라 합니다. 얘를 찍어 가지고요. 요것을 인터섹션 찍고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대략적으로 뷰가 잡힙니다. 눈높이를 잡아야 했는데 IAC를 보이죠? IA 값은 800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키를 눌러서요. 화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화각은 65 정도 잡아가지고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해주시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적인 뷰각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죠.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유추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카메라는 나중에 다시 잡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공간이 이렇구나 정도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줌키를 써서 화각을 하게 되면은 화각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35로 해서 다시 돌려야지 우리가 모델링하기 좀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기본적인 벽체 형태를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을 만들 때는 첫 번째는 도면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벽체를 만듭니다. 근데 벽체를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었지만 우리 창호 뚫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 참고 이미지 챗GPT가 만든 거에서는요. 여기 커튼박스가 있는데 커튼박스 외에도 여기에도 간접을 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 좀 해드릴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를 전체 판다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여기는 한 500 정도 하겠습니다. 500 정도 하고요. 여기는 다 비워버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하부에 딱 붙어 있지만은 이 하부에서 우리가 발코니가 확장된다 생각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200 정도 위로 띄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가 공간을 그릴 때는 T를 통해서요. 안내선을 그려서 뭔가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한다면은 T 안내선이 됩니다. 얘입니다. 되도록이면은 단축키 좀 하시는 게 좋아요. T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선 있죠. 선의 중앙 부분쯤을 찍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컨트롤 키가 꺼지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컨트롤 키 누르면 안 돼요. T에서 컨트롤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은 선이 안 나옵니다.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뺄 때는 이렇게 축 고정 선이 나오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오른쪽, 왼쪽, 위로 축 고정을 좀 활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500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도 찍어서 이쪽으로 어떻게 500 밑에서 위로는 200 정도 띄워보겠습니다. 200 요렇게 하면 어떻게 가이드선이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그룹을 지었기 때문에 얘를 하려면은 얘 그룹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실 그룹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룹을 해제할 때는 익스플로드 하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익스플로드. 어떻게? 물체 선택 후에 어떻게? 우측 마우스입니다. 우측 마우스 눌러서 익스플로드입니다. EXPLODE 해서 어떻게? 사각형 R입니다. 인터섹션 교차점을 찍고요. 교차점을 찍으면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스페이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뚫을 때는 P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면을 찍고 쭉 당겨요. 움직이면은 이렇게 온 페이스랑이 나올 거고요. 면이 지글지글한 게 보일 겁니다. 이때 통 누르면은 끝이 납니다. 스페이스. 항상 마무리는 기억하십니다. 항상
마무리는 스페이스로 끝납니다. 스페이스가 스케치업도 CAD도 완성 이런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안내서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안내서는 지워줘야 했는데 그냥 지우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델리트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에디트에 보면 델리트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워주면 좋아요. 안내서는 만용 활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단축키 사용한 게 좋습니다. 단축키는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 가셔가지고요. 이 쇼컷에 가서 D 누르면은 DEL 하면 나올 겁니다. 델리트가 보이시죠? 여기서 찍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축키 없고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저는 Alt D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공간의 형태가 됐어요. 뭐 이게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형태가 마무리되면 트리플 클릭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통해 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태그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은 태그 이번에는 태그를 안 하고 아웃라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만 1 언더바 벽체 요렇게 이름만 정해주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마감을 다 할 거긴 한데요. 이 마감할 때 우측벽 요쪽과 여기는 포세린 타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재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재질은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의 경우는 머티리얼에 가서 하시면 돼요. MATERIA 여기 가서 하시면 되는데 먼저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눌러서요. 인모델 가셔가지고 기본 재질은 다 삭제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있는 재질이죠. 델리트 올 해가지고 다 삭제해 주시고요. 한 개씩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물체하고 1대1로 저는 이를 맞춥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플러스 누르죠. 새 재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벽체죠. 1벽체 언더바 기본이라 해주겠습니다. 흰색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뿅 넣어주시면 어떻게 재질이 적용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떠요. 보이시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왔다. 이쯤 되면은 반드시 세이브를 해주신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호를 뚫었으면은 창호를 만들어야 되겠죠.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벽체 다음에는 이 창호나 문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이 벽면 마감은 보통은 창호 문 다음에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참고 이미지 잠깐 보시면요. 얘 큰 틀이 있고요. 안쪽에 창호, 창문 쪽 있겠죠. 이 틀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F입니다. 옵셋을 활용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외부는 어떻게 40 정도 해라. F에서 40을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작은 것 같아요 하시면은 얘를 60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60을 할까요? 자, 해서 안쪽으로 60 해주시고 얘를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P를 활용해서요. 얘를 찍고 요 끝에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엔드 포인트 맞추면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통해 주십니다. 알겠죠? 그리고 살짝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온 걸 얼마 하면 되냐? P에서요. 앞쪽으로 20 정도 튀어나오면 돼요. 20. 보이시죠? 20 정도 나오면은 기본적인 외부 틀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재질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질의 경우는 사이트 중에서 이번에 활용하는 것은 스케치업 텍스처 여기를 사용할 겁니다. 링크는 제가 댓글창에 달아둘 테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는 방법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고요. 텍스처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키텍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우드에 들어가서요. 파인 우드 그리고 미디엄 컬러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맵에 가서 어떻게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유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유료로 하실 부분들은 유료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재질 적용해야 되겠죠. 재질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만든 게 있죠. 재질의 경우는 여기서 플러스를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눌러서 이 언더바 우리 강아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호 언더바 자 어떻게 할까요? 프레임 언더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맵은 얘를 눌러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차놓은 재질이 있으니까요. 걔를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 여줄게요. 2025에서는 바로 안 나오긴 한데요. 숫자 변경하고
제일 적용하면 또 나옵니다. 여기서 800 정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800이나 1000 정도가 적당하다 있는 거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맵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은 보통은 애매하면은 800이나 1000 정도가 얼추 맞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이 안 나오면 여기 리셋 컬러 보이시죠?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우리 강아지 소리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리플 클릭해서요. 얘를 선택해서 통 넣어줍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는 얘는 반드시 메이크 그룹을 해달라. 알겠죠? 이렇게 재질을 적용했죠. 우리가 창틀 기본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 창호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대략적으로 얼마일까? 여기 500, 500이 빠졌으니까 상당히 작게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한 1000 정도 잡을까요? 여기는 한 800 정도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정도 하려니까는 요 500을 빼가지고요. 공간이 되게 작아졌어요. 자, 여기서 사각형 하나 그려봅니다. 요렇게 가는데 대략적으로 그리고요. 여기에 수치를 입력하실 때 요 뒷숫자는 높이니까 놔둬놓으시고요. 이 길이만 800에 2080 요렇게 보겠습니다. 800 쉼표 2080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한 장이 만들어지겠죠.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원칙적으로라면요. 저는 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은 레티스 메이커라는 루비를 활용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레티스 메이커 하시면 돼요. 레티스 메이커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위드스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뎁스는 깊이값. 얘는 유리의 위치, 얘는 유리의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요. 창호는 얘는 80, 깊이값은 40. 그 다음에 유리의 경우는 20을 해줍니다. 두께는. 그러면은 얘는 위치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얘 빼기 얘 하면 돼요. 그럼 20이죠.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 해주시면 되고요. 레티스 머티리얼은 그냥 흰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 유리 재질의 경우는 혹시나 이것도 그냥 그레이로 해야 되는데요. 여기 글래스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체크한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시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재질이 이렇게 이름 열심히 변경했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흰색 있죠? 요게 우리가 이 프레임이다 보니까는 얘를 선택해서 변경을 해줄 겁니다. 프레임 B라 해주시고요. 에디트 누르게 되면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눌러서 어떻게 우리가 찾은 맵 있죠? 얘를 넣어줍니다. 어떻게 돼? 변경된 거 보시죠? 그리고 여기가 이래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인치되는데요. 800 해서 사이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죠? 한 가지 더 하면은 이 겉프레임과 이쪽 안쪽 거 색상 차이 좀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어떻게 하냐면은 HSB에서 B값 있죠? B값을 살짝 어둡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리셋 컬러에서요. 다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요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살짝 어두워지는 게 좋습니다. 보시죠?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셀렉트 들어가면은 B 돼 있죠? 얘는 1 돼 있고 그 다음 얘는 뭐냐? 이 검은색은 필요 없는 거니까 안 들어가 있죠? 삼각형이. 그럴 경우에는 그냥 델리트 해도 됩니다. 뭐 별 필요 없는 겁니다. 보이죠? 유리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창호 유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 푸른색이 싫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흰색을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만들어줬죠. 얘를 그대로 M에서요. M 이동입니다. 이동해서 복사를 하는데요. 그냥 찍고 컨트롤 키 누르면은 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합니다. 됐나요? 여기서 두 번째 루비가 나옵니다. 스테이지 바이 에어리라는데 스케일로 우리가 이동을 하면은 얘 프레임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찌그러져요. 보이시죠? 그래서 스케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스테이지 바이 에어리어 바로 요겁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 얘를 하시는 점이동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붉은색을 점이 선택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찍어서요. 일단 끝점으로 이렇게 통 가요. 어떻게 이동되는 거 보시죠? 이 상태에서 얘를 뒤로 교차를 해보겠습니다. M에서 어떻게 이 뒷방향 가시면 되는데 이동하실 때는 축 고정하시는 게 좋아요. 왼쪽 고정을 하게 되면은 초록색 축에 고정된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40을 했잖아요. 그래서 40 이동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편으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선생님 교차는 어떻게 합니까? 교차는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려면은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하시려면 방법은 있긴 한데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겹치는 것 때문에 좀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두께가 얼마였어요? 80이었죠. 요 생각 하시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I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이드를 해줍니다. 요 상태 됐죠? 이 상태에서 스트레치 바이 에어를 눌러서요.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얘를 찍어서 이쪽 방향을 얼마 하느냐? 교차가 되려면은 이 두께만큼 가시면 돼요. 얼마? 80. 얘를 선택 다시 해가지고요. 이 점을 찍고 이쪽 방향으로 합니다. 축이 잘 맞는지 보셔야 돼요. 붉은색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얼마? 80. 그리고 에디트에서 unhide all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온 게 보일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은 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점도 선택되기 때문에 얘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다 선택합니다. 드래그는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우측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요. 얘가 40, 40이죠? 그럼 80이 됩니다. 한 번 더 복사하는데 M 이동을 해서요. 컨트롤 키 눌러요. 그리고 나서 왼쪽 고정 해서 얼마? 80 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정확하게 갈 거예요. 보이죠? 약간의 갭을 두고 싶으면 90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창호들이 얘 중앙 가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정렬 루비가 됩니다. QJS 얼라인이라고 합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반드시 그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 두 개 선택해서 얘가 초록색일 겁니다. 초록색 중앙으로 통하면 어때요? 중앙 갔죠?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개 선택 센서에서 메이크 그룹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아웃라인에 있죠? 여기다가 이 언더바 창호로 하겠습니다. 이 언더바 창호.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된 겁니다. 보이죠? 사실 이게 제가 이번 편에서 보여드린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창호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벽면을 해야 됩니다. 벽면의 경우는 여기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은 포세린 타일을 엮는 것을 가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세린 타일을 할 건데요. 포세린 타일이 뭔가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할 때는 무광 타일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텔에 많이 사용하는 마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타일 대리석 계통은 저는 개인적으로 맵으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과 모델링으로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파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복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걸 하시기 전에는 우선은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 그려준 게 좋습니다.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에요. 컨트롤 시프트 I에서 숨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이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각형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게 나오네요.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에요.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I에서 선택 반전이죠. 해서 하이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단축키 걸어야 된다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하는 여러분들 포세린 타일은 이쪽은 1200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는 600짜리 만들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600, 600 각을 한다 쳤을 때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안 떨어질 겁니다. 맞죠? 이거는 대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과 똑같이 하려면은 그게 맞게끔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재질 또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그 대략이란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T를 누릅니다. 열을 눌러서 이쪽으로 얼마를 가느냐? 600을 가보겠습니다. 600. 600 여기죠? 이 상태에서 잘 보셔야 된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다시 익스플로드 보여드릴게요. 이거 쉬운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디바이드 누릅니다. 그리고 움직였을 때 빨간 점 나오는 거 보이죠? 빨간 점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600이라 친 이쪽과 유사한 지점 있죠. 그쪽에 가서 콩 찍어요.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스타일 패널에 가셔가지고 에디트에서요. 스타일 에디트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체크하면 점이 보일 거예요. 보이죠? 여기서 다시 T를 눌러세요. T입니다. 예선의 중간점에 가요.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사각형을 얘를 찍고 요렇게 하나 그려줘요. 얼추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지웁니다. 뭐 하는 거지 싶을 거예요. 얘를 지우면 돼요. 요렇게 지우고요. 얘도 지워요. 여기서 이 선을 선택해서요. 이 선 선택해서 안쪽으로 M 해서요.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였냐? 한 2mm에서 3mm 정도 면 돼요. 2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M에서 위로 얼마? 2mm 정도 엮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이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P에서 얘를 찍어서 얼마냐면은 두께는 한 5mm에서 10mm 하시면 돼요. 한 10mm 정도 하겠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룹을 하면 되는데 좀 길죠? 여기서 재질을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선택해서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둡죠? 전부 선택해서 재질 넣어주는데 이 재질은 크레이트 머티리얼에서요. 약간 어둡게 넣어주면 돼요. 약간 어둡게. 요렇게 해서 이름은 3 언더바 마감 언더바 줄이라고 했습니다. 해놓고 왜 이래 됐지? 이렇게 해서 오케이 가지고요. 전부 다 적용해요. 됐죠? 그 다음에 포세린 타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좀 구하시면 돼요.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눌러서요. 다시 저는 구해놓은 맵을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여주는데요. 자, 저는 구해둔 맵을 이렇게 포세린 타일에 우겨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사이즈는 뭐 대략적으로 800 정도, 제가 1000 정도 잡으면 되는데 800, 1000 엔터 해주시고 안 나오면 리셋 컬러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요. 오케이 눌러서 앞면 있죠? 앞면만 이 재질을 넣어줍니다. 어때요? 들어갔죠? 선생님 맵이 이상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재질을 넣으실 때는 맵이 심리스 패턴의 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구한 맵은 이 심리스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계단 현상이 나죠? 자, 이럴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은 다음 기회에 하고요. 이번의 경우는 그냥 대략 좀 맞춘 거 보여드릴게요. 맵이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텍스처가 포지션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붉은색이 이동입니다. 얘를 우선 끝포인트 가고요. 초록색을 통해서 다시 이쪽 끝으로 갑니다. 세상 만사 제가 원하는 데 잘 안됩니다.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초록색 이렇게 해서 끝으로 갑니다. 아직 안 맞죠? 원래는 이 금단의 버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 끝으로 숑 가고요. 그럼 얘가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해주시면 어떻게? 대략적으로 이 판에는 맞을 거예요. 보시죠?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판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다시 라이트 버전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가 핵심인데요. 자, 얘가 이 끝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사각형은 없어졌지만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하이드 풀었습니다. 에디트에서 unhide all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 보시죠. 얘를 이동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요. 이 끝으로 이동 복사를 합니다. 어떻게? 자, 이동 복사를 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나누기를 써야 돼요. 나누기 얼마? 뭐 8이었으니까 7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제가 이 메모장 때문에 날아가는데 다시 볼게요. 나누기를 했는데죠. 얘를 총 8개였을 테니까요. 요렇게 해서 끄트머리에서 나누기 7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복사됐죠? 그런데 우리가 2mm 혹은 3mm가 띄워졌기 때문에 간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2mm 보시죠? 자, 띄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전부 다 같은 패턴이 좀 그래야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죠. 컨트롤 키 눌러서요. 예를 들면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미러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미러 해가지고 어떻게 일단은 왼쪽 오른쪽을 뒤지는 것도 할 방법이 위아래만 일단 뒤집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패턴이 조금씩은 달라질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선택해서 뭐 하면 되겠어요?
M에서요. 얘를 밑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요. 밑점에다가 복사 탕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역시나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기왕 하는 거면은 얘를 위아래로 뒤집는 게 좋습니다. 미러를 해가지고 어떻게 위아래 뿅 뒤집어주면 어떻게 돼? 패턴이 조금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도 홈, 쟤도 홈이 생긴다. 그리고 옆에 우리 그레이로 한 게 또 하나의 색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은 이 벽면 있죠? 벽면에서 이 뒷면 부분 있죠? 이 뒷면 부분에 색상을 하나 어두운 걸 넣어준 것도 방법이 요 부분이 뒷면입니다. 지금은 자 보여드리자면은 뭐 우리가 뷰에서 이것까지 할 건 아닌데 뷰에서 컴포넌트 에디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드 레스트 모델링인데 얘를 체크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얘만 남아요. 여기 이 면에 있죠. 여기 면에 우리가 만들었던 재질 중에서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감줄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다 뒷면에다가 여줍니다.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얘에서 뿅 여줍니다. 그러면은 뒷면 또 얘가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옆면의 색상과 뒷면의 색상이 어둡게 되면은 여기 홈 느낌이 좀 더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선택해서 얘에다가 통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있죠. 얘를 복사하면 되겠죠. 선생님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할 땐 걸치면 선택인데 왼쪽에서 오른쪽 하면은 어떻게 영역 선택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룹을 짓습니다. 또 아웃라인에 가서 어떻게 이름을 변기해 주는 게 좋겠죠. 3 언더바 마감 언더바 어떻게 포세린이라고 이름 정하겠습니다. 얘를 반대편은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M 해서요. 어떻게 컨트롤 키로 복사 미러를 해도 되지만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뿅 해주면 어떻게 돼요? 됐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카메라를 삭제하긴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번 카메라 한번 여보겠습니다. 진짜 대략적입니다. 얍 요렇게 해서 여볼까요? 눈높이는 800 정도 잡고요. 줌키를 눌러서 68 정도 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하고요. 이 공간에서 마감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포세린 타일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세린 타일이든 대리석이든 간에요. 하실 때 모델링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사이즈 맞추는 건 방법이지만 이미지상에서는 그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등분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벽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 벽면 또 우리가 재질을 넣어야 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는 일단 바닥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의 경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 드린 적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바닥은 빛이 안 새어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긴 해요. 알겠죠? 그리고 단차를 생각한다면은 내부를 생각해서 만드는 게 더 낫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바닥 단차를 보일 게 아니라면요 그냥 덮어도 돼요. 선생님 어떻게 덮습니까? 하면은 그냥 라인을 해도 되고요. 그냥 사각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탑뷰랑 가보겠습니다. 탑뷰. 지금 이제 형태가 있으니까는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을 이쪽 끝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덮어졌죠? 이해가시나요? 여기서 1을 해서 이렇게 없애주면은 자, 이 천장 부분을 덮은 형태가 됐습니다. P를 눌러서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0 정도 해서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룹을 짓기 전에 우리가 일단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원칙적으로는 내부 안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같이 공간 한 개를 보여줄 때는 그냥 덮어도 된다. 아시겠죠? 덮어도 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이소 형태를 보여드릴 때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질의 경우는요.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해서 맵을 넣어주는데요. 맵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거 비슷해요. 어디?
이 제가 스케치업 텍스처즈를 활용해서 맵을 많이 여는 편인데요. 여기서 텍스처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서 우드 플로어 그래서 요 미디움 컬러에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대충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받은 것을 넣어줄게요. 였죠? 사이즈의 경우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마루개통 있죠? 마루개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통 찾으면은 사이즈를 좀 크게 넣으셔야 돼요. 뭐 적게는 1500이고 많게는 2500 정도. 뭐 저는 개통으로 했을 때 보통 한 2000에서 대충 맞춥니다. 2000 엔터 해주시고요. 색상이 안 나오면은 24버전 상관없는데 25버전 꼭 색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리셋 컬러 누르면 색상 나오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주시고 스페이스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항상 마무리의 경우는 반드시 그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정렬을 사용이 되는데요. 굳이 정렬 사용하지 않고 M 해가지고요. 이동이죠. 얘 끝점을 선택해서 밑으로 어떻게 요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바닥과 함께 좀 짧으니까요. 카메라 뷰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카메라 뷰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실 때는요. 뭘로 하느냐면은 키 중에서는 요거 자 요게 포지션 카메라입니다. 우선은 1번은 포지션 카메라 해야 돼요. 포지션 카메라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하시기 전에 중앙점을 잡고 싶다면은 안내선을 그린 게 제일 좋습니다. 안내선을 어떻게 얘를 활용해 가지고요. 끝선을 찍어요. 여기 끝선을 찍어 가지고 바닥 끝선이겠죠. 그리고 벽체에서 예를 들면 여기 벽체 끝선 중앙선 딱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중심이 딱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카메라 각을 생각하면은 보통 이렇게 삼각형 느낌이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 선 안에서요. 대충 스냅을 건 상태에서 요쯤 잡고요. 찍어요. 그리고 나서 누른 상태에서 이 선에서 통 나와버립니다. 어때요? 자, 포지션 카메라 설치를 했죠. 중앙 부분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헤이시라고 해서 눈높이를 먼저 맞춥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1000에서 1300 하면 되는데 주공간은 아파트는 낮으니까 한 800 정도 해주시면 보통은 돼요. 아시겠죠? 800에서 900 정도 하시면 돼요. 80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각 카메라의 렌즈 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줌키를 통해서 화각 FOV라고 합니다. 필드 오브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35가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65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잘 안 보인다 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크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줌키를 그냥 눌러서 뒤로 살짝 가는 것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서 각을 잡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눈높이를 잡고 화각을 어떻게? 보통 55에서 70 정도 사이로 해주시는데 저는 65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은 우리 씬즈라는 게 있을 거예요. 트레이 가보면은 트레이에 씬즈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없어요 하신 분들은 여기 윈도우에서요. 디폴트 트레이 가셔가지고 씬즈라는 게 켜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씬즈를 켜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플러스 보이죠? 요게 카메라 설치로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된 카메라 설치 뭐 뜨면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옵션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옵션을 몰라도 돼요. 알겠죠? 카메라 씬을 설치한다.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뷰를 막 이렇게 바꿔도요. 얘를 통 누르면 어떻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맞춰진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애니메이션 초도 줄일 수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에서는 에디트에서 델리트 가이드를 해서 어떻게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바닥과 카메라는 설치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웃라인에서 이것도 이름 변경이 좋겠죠. 어떻게? 4 언더바 바닥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천장이 되는데요. 천장을 제가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본 천장과 이 우물형
하는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커튼 박스와 여기에 간접이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천장의 경우 하실 때는 우물형 천장, 예를 들면 여기가 제가 에어컨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벽에서는 한 1000 정도 띄우겠습니다. 이거는 얘랑 동일하게 한 500, 한 400 정도 띄운다 볼게요. 400 정도 띄운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물형 천장 하실 때는 이 높이값 있죠? 요거는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 잡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적어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우물형은 150 정도 높이로 잡으시면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세이브를 하셔야 되겠죠. 세이브 에즈에서 바닥 해놓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 돼요? 그냥 덮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닥 돼 있는 거 있죠. 얘를 위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컨트롤 키에서 이 앞에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재질의 경우는요, 우리가 바닥재 이름 안 정해줬네요. 이름 변경해줘야 되겠다. 자, 이것도 이름 변경 안 되네요. 요거는 델리트 해주고요. 정리 좀 해주시면 돼요. 정리는 좀 이따 얘기할까요? 그리고 새 재질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O 언더바 천장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해서 그냥 오케이 해서 그냥 넣어줄게. 이렇게. 안 들어가 선생님. 왜 그러냐면은 원칙적으로 그룹일 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질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 열려면요, 더블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해서 넣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뿅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익스플로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지금 100이었죠. 천장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하실 때 200 정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100을 더 올라갑니다. 천장의 기본 두께는 여러분들 하실 때는 200에서 300 정도 하신 게 좋아요. 자, 200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맞죠? 우선 여기서 우물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벽 끝에서 제가 아까 전에 뭐랬냐면 여기서는 1000, 여기서는 400, 400 이랬죠. 요건 벽체 마감선을 하면 되니까 제일 쉬운 거는 뭐냐? 제일 쉬운 거는 여기서 하이드 시키고요. 자, 하이드는 선택해서 우측 마우스에서 하이드 하시면 돼서 단축키 걸려서 그래요. T 눌러서요. 벽체 라인이죠. 그러면은 얘도 사실 어떻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숨겨주고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땐 태그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T를 눌러서요. 더블 클릭 원체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하는 거겠죠. 붉은색인 거 보이시나요? 붉은색은 오른쪽 하면 붉은색 고정이 돼요. 즉 T를 통해서요. T 안내선이죠. 안내선을 통해서 어떻게 축 고정을 사용해서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서 우리 400이라 했으니까 400 여기서 어떻게 찍어서 이쪽으로도 어떻게 오른쪽 고정을 해주는 게 낫겠죠. 오른쪽에서 400 여기서 찍어서 제가 이쪽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왼쪽 고정해서 1000 정도 잡죠. 1000.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영역 잡혔어요.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T에서 더블 클릭 연장선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내선을 잘 그려줘야 됩니다. 안내선을 그린다. 왜 벽체 위에서 했냐면은 천장의 바닥면이 요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이드를 풉니다. 에디트에서 언하이드 올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숨겨야 거 뭐겠어요? 천장 외의 건 숨겨되죠. 옆면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이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나와죠. 이 상태에서 얘 천장이 지금 그룹되어 있으니까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본 들어갑니다. 선생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컴포넌트 에디트 있죠. 요걸 써서 그래요. 요거는 이제 다시 끕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사각형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선택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천장면에 사각형을 붙이는 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우물천장을 얼마나 했습니까? 150 올리자 했죠. 찍어서 위로 얼마? 150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된 거냐? 천장면에 이 우물천장 형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쪽 파는 거하고요, 빛 나오는 거의 경우는 일반 스케치업 재질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형태만 만든다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형태를 만드실 때는 여기가 지금 150이죠. 중간쯤이면 75겠죠. 선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잘 봐입니다. 얘를 이 면 있죠. 지금 그룹이 잠깐 열려있는 상태 되어야 됩니다. 수정 모드 되어 있어야 돼요. 얘를 통 누르면 수정 모드 끝납니다. 더블 클릭해서 수정 모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쪽 면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얘를 콕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더블 클릭은 면과 선이에요. 그런데 Shift 눌러서 면을 찍으면 어떻게 면이 해제됩니다. 이 상태에서 M 눌러서요. 얘를 찍어서 그냥 내리면 안 됩니다. 컨트롤 키로 내려요. 자, 컨트롤 키로 내리는데 내려가지고요. 밑으로 어떻게 내리면 쭉 내리겠죠? 요렇게 해서 수치가 우리 150이었죠. 축 고정된 상태에서 75 해서 스페이스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선이 내려서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보이죠? 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P를 해서 안쪽으로 뭐 대략적으로 한 50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얘를 더블 클릭. 자, 반대편도 해야 되겠죠? 반대편도 더블 클릭 돌려가지고 반대편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요렇게 파이면서 들어가요.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이제 발광형 재질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우리는 지금 V레이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의 경우는 선을 복사하는 개념을 활용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에서 델리트 가이드를 해서 안에서는 다 지우고요. 씬 1 카메라를 딱 잡아보면 어떻게? 요렇게 우물형 천장이 만들어진 게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우선 제가 천장 파트 두 개로 나눈 데 있습니다. 1번 파트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사실 천장의 경우는 앞에 부분보다 이번 부분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간접 라인과 이 커튼박스 라인을 할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디귿자로 제가 답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커튼박스는 벽에서 한 100에서 15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접 조명도 보면은 100에서 15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서 100에서 150, 100에서 150, 요도 100에서 150, 올라간 것도 150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150 정도 생각하고요. 원래 천정의 경우는 쉬운 방법은 내리는 겁니다. 내린 게 괜찮아요. 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150의 손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파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파는 걸 하게 되면은 또 이것도 나름대로 조금은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벽체만 선택을 해요.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I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이드를 시킵니다. 어떻게? 벽체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컨트롤 시프트 I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I 선택 반전해서 하이드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요. 사각형을 천정 라인에서 하나 따요. 땄죠? 맞나요? 어차피 여기서 15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에서 옵셋이죠. 안쪽으로 150을 합니다. 했죠? F는 얘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해서 M 해가지고요. 이렇게 직교로 내립니다. 왼쪽 고정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탕 붙이면 어떻게 합쳐질 거예요. 그리고 1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요. 그럼 디귿자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요 카메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천장 있죠? 그리고 얘 있죠? 얘를 트리플 클릭해서요. 자, 이거 우리가 지금 디귿자 형태 해놓은 거 있죠? 얘를 그룹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 두 개 선택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에서 하이드로 숨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천정과 얘만 나올 거예요. 보이죠? 두 개만 해놓습니다. 두 개만 한다. 여기서 항상 제가 많이 쓰는 게 컨트롤 시프트 I 하고 하이드 정말 많이 씁니다. 얘네들을 다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익스플로드 해버리면은 합쳐져요. 보이시죠? 합쳐집니다. 다 선택하고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익스플로드 EXPLOD입니다. 우측 마우스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P에서 얘를 150 정도 팝니다. 150 정도 팝니다. 그럼 올라왔겠죠? 다시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줍니다.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 게 보일 거예요. 열심히 파졌죠? 와우, 파진 건 좋은데 문제는 뭐가 냐면은 마감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 쉽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스태치 바이 에어리어를 통해서 뭘 많이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지금 맵이 좀 깨지기 하기 때문에요. 그냥 스케일로 하셔도 돼요.
스케일 해가지고 사실 이러면 조금 늘려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스테치 바이 에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 재질이 깨진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스케일에서 여기에 중간점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선택해서 위로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벽면 있죠? On Facing Group 요게 다 통 찍으면 어떻게?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스케일 S 눌러서요. 요 중간점인데 있죠? 중간점 얘 부분 선택해서 위에 벽면 이 천장을 딱 맞추면 올라가요. 스페이스 해주시고 카메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다 스케일로 딸려서 올라갔을 겁니다. 맞죠? 여기에 나온 이상한 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커튼 박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지금 천장하고 요거 있죠? 요 선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쓰인다면은 제가 맵 여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벽지 계통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이트 통해서 대표적으로 DID 벽지도 있을 거예요. 개나리 벽지도 있을 거고 지인도 있을 거고 많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맞게끔 하신 게 맞지만은 스케치업 텍스처즈 여기서요. 머티리얼에 월페이퍼에 가시면요. 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텍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머티리얼 월페이퍼입니다. 저는 여기서 받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질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재질은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넣어주시고요. 맵을 해서 어떻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의 경우는 벽지는 한 800 하시면 돼요. 800에서 엔터. 색상은 뭐랬어요? 리셋 컬럼 해봐랬죠. OK 누르고요. 제가 이 벽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에 지금 그룹이 돼 있죠. 그룹이 돼 있어. 더블 클릭해서요. 계속 이제 하이드 올레스트 걸리는데 요거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걸리네요. 요게 면 선택해서 얘를 통려 보겠습니다. 들어갔죠? 와우, 들어갔습니다. 스페이스 누를게요. 문제는 얘일까요? 맞죠? 천장 부분을 선택해서요. 더블 클릭해서 얘를 통려 보겠습니다. 어때요? 얘가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정 걱정이 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B를 누르고요. Alt 눌러요. 그럼 얘를 통 누르면 얘를 뺏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요. 걔를 여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래든 저러든 어쨌든 연결은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선이 선이 있으니까 이상해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렌더링 걸 때는 이 선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익스포트 할 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여기에 스타일 있죠. 스타일에서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스타일 가시면은 에디트에 우리가 엣지하고 프로파일을 없애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도 돼요. 아시겠죠? 프로파일은 보통 끄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도 된다. 알겠죠? 이래도 저는 상관없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안쪽에 뭘 넣어야 되냐면은 간접 재질을 넣어주셔야 돼요. 빨간 재질 넣어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스케치업 기본 많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은 된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소스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공간은 거의 다 끝났죠? 소스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소스를 할 때는 웬만하면은 3D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 말고도 있겠지만 저는 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웨어하우스 들어가게 되면은 자 사이트 명칭은 3D 웨어하우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하면 돼요. 예를 들면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명등이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조명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요. 다운로드 버튼 얘를 누르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개 정도만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뭘 할 거냐면은 조명등 하고요. 그리고 가구 원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열 건가에 따라서 좀 숨기고 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스를 넣기 전에 반드시 세이브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세이브 안 하고 하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소스 전 이렇게 해놓고요. 기본적으로 바닥과 벽체만 선택해 놓고요. 숨겨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가구를 한번 가져올게요. 가구를 가져오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해볼게요. 가져올 때는 파일에서 임포트를 눌러서요.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요거 가구 한번 갖고 오게 탁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소스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받아봤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지만 가져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거네요. 와, 큽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요렇게 해서 통 찍고요. 위치가 좀 애매한데요. 위치를 보게 되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뭐 소스가 딴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볼게요. 얘를 그룹 해제하면은 자, 보시면 섹션이 있네요. 맞죠? 섹션은 필요 없으니까는 자, 얘만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선택되겠죠? 다시 그룹을 짓습니다. 그룹.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섹션은 얘는 필요 없으니까는 뭐 델리트 하셔도 됩니다. 이레이즈 해가지고 없애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한자가 되게 많이 사용되어 있네요. 그래서 6 언더바 소스 해가지고 가구로 하겠습니다. 이 언어들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언어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구 해놓고 전부 다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어도 쓰는 것보다는요 영어를 하는 게 제일 낫긴 합니다. 이것도 다 원래라면은 제가 다 분해해서 했는데 이거 하는 시간은 걸리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해 보겠습니다. 회전하면 어떻게 하냐면 회전의 경우는 Q를 눌러서 하면 돼요. 아무 때 찍어서 하면 됩니다. 바닥 아무 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90도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M 어떻게 하든 간에 소스는 이런 블루의 박스 형태 나올 거예요. 끝점을 선택해서 우리가 바닥 면 위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점 가까이 이렇게 통해 주겠습니다. 스페이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올라왔겠죠? 맞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오, 마무리 됐죠? 그리고 카메라 뷰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게 보일 겁니다. 애매한 게 이거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하고 싶다면 미러 해가지고요 요거를 통 누르면 반대가 되겠죠. 요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낫죠? 좀 애매하게 나지만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도 제가 받았는데 조명은 매입등이 여기에 위치된다 보겠습니다. 위치되려면 사실 위치 자리를 잡아 주셔야 돼요. 자리 잡아 주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I에서 숨겨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내가 매입등이 이 위치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해서요. 자, 다운라이트랑 갖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갖고 와요. 이게 다운라이트야 하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됐죠? 맞죠? 얘가 뭐 겹치니 많이 일단 나중 생각입니다. 위로 고정해서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내리고요. 얘가 얘 끝점이요. 여기에 올라가면 되겠죠? 올리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기에 박스를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P 대충 하나 해줍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요. 바로 QJS 얼라인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얘 두 개 선택해서요. 높이 값의 경우는 이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중앙은 아니면은 얘겠죠. 얘를 한번 이렇게 뿅 하면 올라갔죠. 그리고 얘 지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치 맞춰졌죠? 크기 안 맞으면 크기는 스케일로 해서요. 얘를 눌러서 어떻게 이렇게 줄이면 돼요. 해서 0.7배 정도에서 줄여보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 제가 이 조명등이요.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M 눌러서요. 컨트롤 키 눌러서요. 대충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 4개, 4등분 하고 싶어요. 해놓고 어떻게 나누기 4,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매입등을 보기 힘든데 되게 크게 들어갔네요. 천장에 배치하는 방법과 바닥에 배치하는 방법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하실 때는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은 회전도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러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정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정리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한글로 많이 사용을 하긴 했는데 사실 한글보다는 여기는 다 이 그룹이 되어 있죠. 요거겠죠? 아니네요. 얘는 뭘까요? 이거 그 매입등이구나. 얘도 그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이름 해가지고 6 소스 매입등 이런 식으로 해주신 게 낫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소스까지가 해결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연출이 끝났으면은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겠죠. 자, 스타일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프로파일 보이시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끄겠습니다. 겹치는 굵은 선이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2D 그래프를 갑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JPG로 해서 옵션을 갑니다. 옵션에서 Use View 사이즈는 끄고요. 큰 쪽을 3000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OK 해서 테스트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저장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스케치업에서 할 일은 끝났다. 걔도 기왕이니까 세이브도 해놓은 게 낫겠죠. 소스 완료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챗GPT 해야 되겠죠. 의외로 해보면은 챗GPT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놓고 프롬프트만 외우면 되니까요. 자,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돌립니다. 프롬프트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잠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 주제를 넣어주시고요. 필수 요청사항은 변경하지 말 것. 보통은 모델링 변경하지 말 것, 창호의 크기, 공간의 크기, 천장의 높이, 가구의 크기 포함이라고 하면 놓습니다. 카메라 구도도 유지해주고요. 이미지 비율도 반드시 해라 라는 것은 해야지만 변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가구라든지 마감에 대해서 내가 수정을 원하는 것을 하나씩 적어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쁘게 해줘, 잘 만들어줘, 실사같이 해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있죠. 반사값은 얼마 정도, 반사는 어느 정도 편에 유광처럼 해달라. 예를 들면 V-Ray처럼 한다. V-Ray 설정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조금 더 낫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인테리어의 경우는 스타일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좀 더 모델링 유지되고 원하는 형태의 렌더링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결과를 볼까요? 나온 결과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왜 빛이 나온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도 간접이 표현이 안 된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사각등도 내가 원하는 느낌과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으로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여기도 사실 엔스케이프나 V-Ray 같은 데서 빛이 연출되면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낫다. 여기 반사값도 너무 강택이 심하죠. 이거는 우리가 반사가 좀 있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비교값을 한번 볼까요? 왼쪽이 이제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익스포트한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AI에서 간단한 보정을 한 겁니다. 괜찮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노란 게 아쉽긴 해요. 챗GPT가 꼭 이렇습니다. 근데 챗GPT가 가장 기본적 형태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포토샵과 같은 편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보정 해보는 게 어떻냐 라고 생각해요. 정말 간단하게 휴 세츄레이션 가서 세츄레이션만 살짝만 빼도요. 어때요? 채도를 조금만 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밝기 같은 거 수정 있죠. 브라인 컨트라스트 통해서 밝기하고 컨트라스트 살짝 수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겠어요? 다치2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익스포저 이용해서요.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챗GPT로 혹은 AI로 끝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보정도 분명히 있는 게 낫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진행하는 첫 번째 아파트에서 거실 파트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긴 한데요. 미드저니로 하는 영상이라든지 다른 영상 파트는 제가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번에는 아파트의 거실, 부엌, 복도 이런 식으로 이어갈 건데 하나씩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짧게 하고 싶지만 잘 안되네요. 감사합니다.